안녕하세요. 내일의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아크에서 새로운 자료를 업로드해서 일 간략하게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원문 링크도 같이 첨부하였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배드 아이디어스 리포트라는 제목이고 소제목으로는 혁신에 의해 파괴당할 수 있는 산업들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다음 차례에 따라서 자료를 요약하였습니다. 혹시나 투자하고 계신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융은 컨택 위주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환전업자들이 아테네의 항구에 모였고 14세기 이태리에서는 주요 가문들이 오프라인 은행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금융기관들이 현대적인 은행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금융 서비스는 더욱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확장되었습니다. 각 개인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디지털 지갑으로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파괴적 혁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과 보험 산업은 전체 GDP의 8%를 차지하고 S&P 500 시가총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 은행들의 액티브 유저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디지털 뱅킹 유저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웰스파고의 신규 유저는 400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순당좌 예금 계좌 사용 고객은 80만 증가했을 뿐입니다. 반면 챌린저 은행의 치매의 체킹 어카운트 고객은 550만 증가했습니다. 스퀘어의 현금카드 유저는 700만 증가했습니다. 액티브 유저 기준으로는 벤모는 3,200만 명, 스퀘어는 3,0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아크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객을 데려오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전통 은행들은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데 평균적으로 약 1,000불을 지출해야 하지만 디지털 은행들은 20불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바이럴 마케팅과 젊은 층을 자극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은 한계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통 은행 지점의 연간 유지 비용은 그래프와 같이 55만 불까지 증가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약 7만 7천 개의 은행 지점은 더욱 큰 압박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미국 매장 내 소매 판매량은 이미 2015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의 방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배달 단계까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담당을 하게 된다면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를 직면한 곳은 명품, 푸드웨어, 의류, 백화점 등의 산업이고 이 산업의 시가총액은 약 2조 달러 수준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리테일이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2.6조 달러인데 이는 이커머스를 지원하기 위한 부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타 국가들 대비 인구당 오프라인 리테일 부동산 면적이 5배에서 10배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이커머스 성장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약 11.3% 비중이었던 이커머스는 2분기 말 16.1%로 증가했습니다. 아크는 향후 수년간 드론이 건당 25센트에 배당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이커머스는 2019년 16%에서 2030년 60%까지 성장하고 미국 이커머스 시장은 2019년 말 8,200조 시장에서 2025년 최대 4.6조 달러 시장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니어 TV는 우리가 흔히 보는 정해진 시간에 방송되는 TV 시청을 총칭합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전통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모델이지만 이 시장도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는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OTT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방송되는 스포츠가 줄면서 사람들의 외면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8,600만 가구가 리니어 TV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 시장은 약 4,42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진 시장입니다. 시청자들은 90% 정도는 보지 않는 1,000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케이블 TV를 시청합니다. 그것도 넷플릭스보다 더욱 비싼 비용으로 그렇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HBO, 아마존 비디오는 AI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맞춤으로 추천해줍니다. TV 전기 코드를 가위로 자르는 코드 커팅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2011년 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미국 리니어 TV 가구 수는 연간 2.1%의 속도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5년간 이 속도는 마이너스 15%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리니어 TV를 활용하고 있는
현재 약 8,600만 가구는 향후 4,400만 가구까지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요즘 TV를 잘 안 보십니다. 유튜브에서 익명 보시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광고 수입입니다. 리니어 TV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8년 연속 광고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 게임이 줄어들고 경제가 급락하면서 하락하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향후 6년간 광고 수입은 현재 700억 달러 수준에서 340억 달러까지 감소하여 연간 11%의 속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화물열차 시장도 그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2000년대 초부터 화물열차는 트럭으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뺏어왔다고 합니다. 아크의 생각으로는 전기 트럭이 더욱 보편화되고 그 비용이 줄어들고 편의성이 늘면서 화물열차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자산 규모는 약 4천억 달러 수준이고 현재 화물열차 회사들의 시가총액은 약 7,6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S&P 500 산업센터의 12.5% 비중입니다. 향후 전기 트럭과 자율주행 기술은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마일당 트럭의 비용은 약 12센트 수준인데 이 비용이 향후 5년에서 10년간 3센트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첨언하자면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언급한 이유는 바로 전기 트럭의 짧은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준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하일리온과 같은 신재생 천연가스 및 전기 트럭인 하이브리드 전략 또는 수소 트럭도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물열차의 비용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행거리와 비용이 더욱 낮아진다면 전기 트럭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해진 루트를 주행하는 고속도로가 자율주행을 더 빠르게 적용하기에는 더욱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총 50만 개의 트럭 운영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6개 미만의 트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통합이 지속적인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트럭이 운영되면서 생겨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인해 지역적인 한계가 극복이 되고 일부 트럭 회사를 중심으로 플랫폼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화물열차 회사들은 경쟁을 이기지 못하면서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로보택시의 성장으로 인해 에너지, 자동차, 보험, 카렌털, 차량 호출 등의 총 8조 달러 시가총액 시장이 위협에 처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가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면 전기차 시장에 폭발적인 공급이 이뤄질 것이고 이로 인해 대중에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은 이에 더해 운송 비용을 더욱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로보택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크리서치에 따르면 비용은 마일당 25센트, 약 300원에 그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차를 모는 비용과 단거리 비행 대비 약 절반 수준이 될 것입니다. 도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운송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아크는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현재 연간 1,700만 대에서 10년 후 1,000만 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740억 달러 산업인 공공운송 시장도 수요가 줄어들어 주정부나 시정부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로보택시는 인간들이 주행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사고를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료는 더욱 낮아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보험 산업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023년에 2,660억 달러의 보험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금액이 2030년에는 1,220억 달러까지 55% 급감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그리고 그 자동차들을 팔고 있는 자동차 중개업자 및 대리점들도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산업은 더욱 통합되고 효율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4조 달러의 원유 시장도 위기일 것입니다. 낮아지는 전기차 비용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EIA는 2022년 전기차 침투율을 2%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20%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도입되고 개인들이 차를 덜 소유하게 된다면 그 하락률은 더욱 가파를 것입니다.
로보택시로 인해 파괴적 혁신을 당하게 될 산업의 규모는 총 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크 자료에 나온 혁신에 의해 파괴적 혁신을 경험하게 될 산업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은 혁신 산업에 있으신가요? 전통 산업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떤 산업에 있으신가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